여러분 안녕하세요. 20분 순삭의 송승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다루어야 할 주제는요, 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 유형은요,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조금 전략이 있다면, 여러분들 시소 아시죠? 시소는 한쪽에서 타게 되면은 무거우니까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 서로 왔다 갔다 위아래를 하잖아요. 그런 방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공식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알아야 되는 공식은요, A 합집합 B라는 너는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부분을 빼는 이 공식을 알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자, 제가 예를 들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골격 4가지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쉽게 풀린다는 거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걸 물어볼 거냐면, A 합집합 B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집합에 대해서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합집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교집합에 대해서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대값을 물어보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정도는 전부 다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바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 거고요. 지금 이 안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A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가 20개라고 한번 해볼 거고요. B라는 원소 개수는 10개라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전체 집합은 한 35개라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합집합 B가 가장 크게끔 우리가 만들어내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A라는 녀석이 20개 있고요, B라는 녀석이 10개가 있지만 어쨌든 이 전체에 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할 때가 가장 큰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합집합 B라는 이 바깥쪽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는 원소가 전혀 없다라고 진행을 한다면 A 합집합 B가 갖고 있는 원소는 전체 집합이랑 똑같은 원소 개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 합집합 B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뜬다 라고 한다면 직관적으로 이 놈은요,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랑 똑같다고 바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A가 있고 B가 있는 상황입니다. A는요, 한 10개 정도 할까요? B는 한 15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교집합의 최대가 되게 만든다라는 말은요, 지금 요 영역이 원소를 최대로 많이 넣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녀석이 10개 구술이 있고요, B라는 놈이 15개 구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집합의 구술을 이렇게 한 개씩 같이 넣어준다는 거, 이 규칙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여기 가운데다가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요.
A는 10개가 있고 B는 15개가 있어요. 하나씩 넣는다 보면은 10개까지밖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15개를 넣는다 치면은 A는 15개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데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는 10개까지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교집합의 원소가 가장 많이 들어가려면 몇 개까지라고 해야 되냐면 10개까지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럼 느낌 오시나요? 집합 2개 중에서 작은 녀석의 원소 개수가 곧 교집합의 최대값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작은 원소, 작은 원소가 아니죠. 작은 원소의 집합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1번하고 2번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3번하고 4번은 선생님, 그럼 어떻게 구해요? 1번, 2번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3번, 4번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공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공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식은요, 시소타기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은 시소타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뭐 공식은 교집합에 대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합집합에 대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구하고 싶은 건 합집합의 가장 작은 숫자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보게 되면 요놈의 최소값을 궁금한 거예요. 최소값.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A하고 B는 주어져 있을 거예요. A, B는 고정값이에요. 고정값. 그러면 고정값에서 교집합을 뺐을 때 최소가 되려면 가장 큰 걸 빼야 돼요.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서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쌤이 어떤 게 궁금한 거냐면 교집합의 최소값이 궁금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최소값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고정값이에요. 그러면 고정값에서 최소를 뺐으면 최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합집합의 최대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요놈 알고 요놈 아니까 요놈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공식으로 그냥 시소타기 해주시면 되고요. 1번하고 2번은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소타기 문제가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게 되면은 합집합과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리 없이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소타기 해주시면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방금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과연 쌤이 말한 것처럼 진짜 이 네 가지가 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쌤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합집합과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직관적으로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집합의 최대값은요. 우리가 최대값이네? 그러면 바로바로 풀 수 있겠다. A가 10개, B가 7개니까 작은 거. 그래서 라지 M은 7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식을 쓰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공식을 적어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는 고정값 17이라고 보시고요. 요놈은 최소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값을 뺐다면 시소타기 하실게요. 여기는 최대값이 돼야 돼요. 근데 합집합의 최대값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15개입니다 라고 해주시면은 최소값은 바로 2라고 해주시면은 결국 7 빼기 2가 돼서 5가 된다.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최대값을 물어보는 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암기가 바로 된다라는 거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기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A 합집합 B가
2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요, A 합집합 B가 될 수 있는 거는 27, 26, 25 이런 식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A 합 B의 최대값이 27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아, 이게 최대값이구나 라는 걸 알려준 거다. A 알고요. B도 아는 상황에서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근데 교집합의 최대값은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겠다. A, B 중에 작은 거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15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대값은 15.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우리가 공식을 적어줘야 된다고 수십 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그럼 얘는 고정값이니까 35라고 해주시고요. 교집합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최소값을 뺐다는 거는 시소타기 하면 여기가 최대값 27이라는 거 알려줬잖아요. 그럼 몇을 빼야 27이 될까요? 한 8 정도 되겠다. 그래서 8이 되고 두 개를 합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3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르죠? B의 최대값을 물어봤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시소타기가 다른 걸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공식을 적어보죠,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죠.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요 A는 확실하게 24를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른쪽에 계산을 하게 되면 14 플러스 B라는 건데요. 아, 14에서 B를 더했더니 이게 됐다라는 건데, 이 B의 최대값을 물어봤잖아요. 이 B의 최대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14랑 최대를 더했으면 당연히 최대가 되는 거니까 A 합집합 B의 최대값을 자연스럽게 50이에요 라고 구해주시면 B의 최대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36이라는 정답 4번이 되겠죠. 거의 1분도 안 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4가지 유형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진짜 기적이 보입니다. 요 유형이 쉽게 풀 수 있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학생 수가 지금 10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봉사를 A라고 했을 때 54명이고 스포츠를 B라고 했을 때 64명이 되어 있고요.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한 학생 수가 포커스가 되겠네요.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A도 동그라미 걷고 그 다음에 B도 동그라미 그어 볼게요. 자, 전체는 일단 100명인데 물론 둘 다 선택을 안 한 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고려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나열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이쪽하고 이쪽에 대해서만 지금 궁금한 거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쌤이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려면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야 되냐면, 이 색칠한 부분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땅콩 모양 전체를 봤을 때 합집합의 최대값을 가지고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거는 저 색칠된 부분도 어찌 보면 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교집합이 좀 작은 게 되겠죠? 최소값.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합집합이 최대값이면서 교집합이 최소값인 걸,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이 색칠한 부분에 최대가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값 구하는 방식은 요런 스타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색칠된 부분이 최소가 되게 만들고 싶은가 봐요. 최소가 되게 만들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A 합집합 B의 최소값 되면서, 그러면 A 합집합 B가 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교집합이라는 영역이 좀 더 많이 갖고 있다면, 즉 최대값이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색칠한 부분이 조금밖에 가져가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시소타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구해볼까요? 뭘 구할 거냐면, 자, 이게 움직이나? 전체로 움직이네요. 자, 뭘 구할 거냐면 합집합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100이죠, 뭐 100. 그리고 A 교집합 B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A 합집합 B라는 녀석은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은 118명이고요. A 교비를 뺄 건데 A 교비의 최소를 뺀다는 거는 얘가 최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0명에서 18명을 뺀다라는 거는 지금 색칠한 부분인 뭐 한 82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번에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A 합집합 B의 최소값은요, 여기가 지금 최소가 되고요. 그럼 여기는 최대가 돼야 되는데, A 교집합 B의 최대는 54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18에서 54명을 빼주게 되면은, 계산이 조금 좀 짜증나게 되는데, 얘는 64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값은 54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결국 색칠되는 부분은요, 64에다가 54를 빼는 거니까 1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10명. 그래서 82에서 10명을 빼니까 우리는 72라는 1번 정답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소타기를 해주시면 어려운 문제는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1학년 어느 학급 학생 26명 중에 노트북을 갖고 있다 15명, 태블릿 PC를 갖고 있다 13명. 자, 노트북 또는 태블릿을 갖고 있는 수의 최소값, 그 다음에 모두 갖고 있는 학생의 최소값. 어쨌든 여기 메인은 최소값이겠네요. A 같은 경우는 또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A와 B의 최소를 지금 물어본 게 우리가 A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모두 갖고 있다고 하니까 교집합의 최소값은 B라고 한다. 결국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보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 공식을 적어줘야죠.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A 플러스 B는요 이미 고정값이라서 그냥 더하고 보죠. 한 28 정도? 이렇게 적고 시소타기를 하면 돼요. 자, 합집합의 최소니까 이게 최소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최대를 빼라 이 말이죠. 근데 교집합의 최대는 작은 거인 13명이니까 15명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무엇을 할 거냐면요. 지금 A 교집합 B의 최소값, 이게 지금 최소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긴 최대가 되겠죠? 최대는 26명이라고 전체 집합하면 되겠잖아요. 그러면 최소값은 2가 되겠네요. 그걸 더하게 되면 그냥 17 이렇게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쌤이 말했던 이 시소타기 4가지 정도 핵심 포인트만 좀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한 2분? 못해도 2분 안에는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